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에서요, 자평진전 격국론에서 상관격의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설명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일주의 강약에 따라서 용신이 잡아진다. 운 취해서 용신 잡는데요. 상관에서 운을 취할 땐 뭐를 어떻게 쓸 것이냐. 즉이 상관에서 국을 이루고 있으면 이미 분이배지 나누어서 짝을 맞춰야 된다. 상관용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상관격은 뭐죠? 흉격이라 패인, 인성을 먼저 쳤죠. 두들겨 잡아서, 두들겨 재화를 시켜서 쓰라라고 하는데, 다음번이 상관 패인을 하는 거고요. 이번엔 첫 번째는 상관 용제예요. 이럴 때는 어떠냐? 제왕하고 신경, 일주가 가벼워요. 이런 때는 인성과 비겁으로서 쓰고, 신강하면서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면 운에서 재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상관 역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의라고 해서. 그렇겠죠. 일주의 동태를 살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평주자 설하고가요. 예, 또 가운데 이 원문에 대한 걸 증주를 했습니다. 평주했죠. 자, 활격지 중에 상관격의 변화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참관하는데 기후 득실 지절, 기후를 조절. 그러니까 이건 기후 득실 조절, 득실절에서는 뭘 했을까요? 상관격에서요. 금수상관을 다루고 있겠죠. 물론 목화 상관격은요, 인수를 좋아해요. 인수를요. 왜? 더우니까요. 나무가 여름에 태어나서 물이 꼭 필요하죠. 상관과 더불어서 식신은 한 가지다. 이 아주 사람을 말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이 다루면 돼요. 꼭 상관격은 나쁘고 식신격은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일주의 동태를 살펴서 상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재성으로 가면 되고요. 월지가 강하니까요. 태어난 월이 강하니까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인비로 흐르면 되는 거예요. 운에서. 상관생제라는 것은 격에서 정해진 것인데 일주가 약하고 일주가 약하고 일주가 강한 거에 따라서 이기 취향 찾아가는 것이 다르다. 그렇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의 강약에 따라서 취향이 달라진다. 만약 본편에 사춘방의 조다라고 해서 사춘방의 조를 떡하니 끌고 들어왔어요. 이거는요, 솔직한 얘기로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금이체죠. 6월에 태어났으니까요. 토금 상관격이죠. 토금 상관격인데요. 이 사람 평주자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무월에 태어난 경신씨는요, 전록격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심여점 선생도 시봉무, 그러니까 경신씨가 봉무일에 만나면 역시 전록격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록격이 뭔지는 모르지만 시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심여점 선생도 이 시간을 가지고 자꾸만 무슨 이름을 별칭을 자꾸만 붙이는 것이 안 좋다. 있으면 있는 대로 봐라. 그러니까 상관격이니까 일주가 약한지 강한지만 보면 돼요. 일주가 상관이 강하니까 일주가 약해졌죠. 그러면 이거 인비를 가면 돼요. 지지의 오화가 곧 용신이 될 겁니다. 지지를 보세요. 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수예요. 수토우는 이 금을 더 강하게 아니라 경수를 더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토를 하나 붙였습니다. 천천히 봅시다. 경신씨의 봉무일임은 역시 전록격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인정할 수 없고요. 이 일원이 좌인했어요. 그래서 기토투가 나고요. 그렇죠. 가작 일론, 이거 일론, 그냥 양인격으로 봐라라고 하는데, 이 양인격 볼 수 없습니다. 월주가 눈이 시퍼렇게 유금이 6월에 태어났는데 무슨 양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주가 강하다라는 걸 은근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좌인이고요. 기토투가 나니까 이거 강하다. 그러니까 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요. 금을 쓰면 안 된다. 6월에 태어난 경신이 있고 해서 식상이 강해서
식상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졌다. 그래서 임수재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성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생어 신월에 태어났다 해도 수생어 신시요. 비록 신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경리태원 그니까 6월에 토생금하면 되지 여기까지 갑니까? 그때요. 월지에서 금생수 하면 되죠. 여기 7월 신시까지 가려고 해요. 태어나다 오는 희 반긴다 식상제 보세요. 이거 일주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강하다, 일주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5시에 태어나고 기토가 있어서 5일에 양인을 깔고 있고 그래서 강하다라는데 천만에요. 신의 임자 계축 30년이 좋다라는 거예요. 화단금척 이거는 적천수 천미에서 끌고 온 겁니다. 좋은 소리죠. 진실로 숫자가 왜요? 이거 시울 이자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불이우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다.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바로 부신 옆에 붙어서 일주에 붙어서 신강하니까 재성이 약하니까 운이 재지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운이 수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상관연비 지설 상관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전력격은 인정할 수 없다. 심여천 선생도 이 전력격이라는 걸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런 좌인에서 기토투간에서 가작 1년이라 해서 신의 임자 기축 30년이 화단금적해서 이렇게 쉬운 운을 이렇게 쉽지 않다 만나기가 정부 신강제천하니 운이 재지로 흐르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아래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확인해 보면 금체 화목녀의 화용신의 목희신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수운이 끝나고 갑인을면화 돼야 호운이 된다. 화목 수운을 쓸 수 있으나 지지로 수운은 불리하죠. 그러면 결국 좋다는 운은 다 불리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본 역자에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자꾸 절럭하니까 만약 일시각을 앞당겨서 기미시라면 확실하게 상관생재운이 매우 좋은 대운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미시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토가 채예요. 그럼 목수용조예요. 그냥 수목으로 흐르니까 그냥 좋잖아요. 토가 채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명절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화오행이 4.3이에요. 토행이 3.5고요. 그런데 화오행이 밀어주니까 물론 하체 수금 용조도 돼요. 되나 수행이 용식이고 금행이 희식이 되면 초년 대운서부터 호운이 돼서 중년 대운, 목대운까지 앞까지 목대운서부터는 불매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사춘방 사주부터 볼게요. 오늘 4개 할 겁니다. 여기 있죠. 춘. 또 그리고 사춘방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 같아요. 이렇게 지금 초년이 이렇게 빨개요. 이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48, 중년이 넘어서야나 좋아지니 심해첨 선생한테 눈에 이게 띄겠어요? 띄질 않죠. 그럼 이걸 김미시로 바꿔보자고요. 한 시각을 앞당겨서. 경신시가 아니고요. 자, 김미시를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주가 좋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죠. 물론 이게 화체 수금 용조니까 이때 되면 좀 어렵죠. 물론 이때 심여첨 선생한테 눈에 띄었겠죠. 지금 22살이에요.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는 돼야 심여첨 선생한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김씨로 바꿔봤더니 좋더라. 자, 나장원의 명예요. 이것도 역시 설하고가 끌어붙인 거예요. 차 본편 나장원의 명은 금수상관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화가 없죠. 그러나 저러나 수채토화용조예요. 이 토를 쓰는 거예요.
수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을 쓰는 거겠죠. 인성. 본래 견관하는 걸 반기는데 차즉 생어 소양의 춘 시절이다라고 했는데 소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해가 소양이 되나요? 소양이 될 수가 없죠. 네,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미중장화, 예, 이렇게 미중장화에서요. 불우한냉, 예, 근심할 필요 없다. 차가운 물, 예, 해미 공합을 해서요. 이것도 원문에서는 이게 상관이 재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주예요. 심여점 선생이요. 투출을 을목했어요. 예,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상관하 위재 재성으로 변했다. 예, 심여점 선생이 말했어요. 연시 양자, 연관시가 양자가 돼서 수가 강하죠. 인시 식신생재의 집입니다. 이러는 태약해요. 그래서 운이 인비 방신으로 좋다. 경진 신 15년은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마 이 사주가 일주가 신월이니까 신일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경진 신사 이렇게 하고요. 네, 좋다. 그러나 이 목은은 별로 안 좋습니다. 목은도 괜찮습니다. 왜? 수체니까요. 예, 플러스 한신입니다. 예. 어째 이런이 태약돼서 운은 인비로 올리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 기묘 20년은요, 비록 인이 개두를 했어. 인성이 개두를 했지만, 연금은 꺼린다, 싫다, 좀 제왕신약하기 때문에 제자, 금수지국은 별로 좋지 않다. 다시 만나는 것은. 본래는 화난, 본래 따뜻함을 즐기는데, 그 원국에는 비록 불현관, 관성을 보지는 않았지만, 운이 동남으로, 동남 양난지지로 흘러서 화조지기, 예, 따뜻하게 활약하고 비춰주는 기입니다. 가히 보조, 도와준다. 그 부족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말해서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참합, 서로가 참고해서 맞춰보고 연구를 해야 될 뿐이다 라고 해서 운을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명절은 수가 강해요. 6.2. 그래서 수체 토화영조이죠. 역시 시간의 무토와 일제 미토에 착근해서 용신이 된다. 한편으로 금수삼각격의 화가 없어 아쉬운 사주다. 대운의 청간이 병정, 우인, 기묘, 경인, 대운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도 쓴다. 그러니까 천간으로 들어오는 목은 불리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 토가 있으니까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 목은 불리하다. 네, 맞습니다. 자, 나자원의 명을 볼까요? 장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네. 예. 이 청간은 이게 좋고요. 이거 지질은요, 이거 빨간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묘. 해병이 목국을 이뤄서 썩 좋지 않네요. 요 지금. 예. 그래도 수가체니까, 관계없네요. 예. 수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미토, 부토가 단단하게 일주를 지켜주고 있죠. 예. 네, 청간으로가 운이 좋습니다. 이 사주는 장원이 된다. 이 정도는 좀 그러네요. 자, 진용도 명입니다. 이거 좀 내리 써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다 놓고 쓰겠습니다. 기묘, 네, 이렇게 쓸게요. 정추, 병인, 경인. 이거는 인성이 강하죠. 묘. 물론 화토상관이에요. 화토상관격인데 그래도 목체입니다. 그래서 금토 용조를 쓰니까 상관생재하는 사주입니다. 상관생재하는 사주예요.
축으로 태어난 음년생이죠. 그럼 해자축. 초년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 오고요. 화우는 일주를 봐서, 화우는 그래도 목이 채니까 하는 설비에서 괜찮을 겁니다. 채를 설비하는 바람에. 자 역시 상관생재라는 거예요. 상관생재를 하고 있어요. 신앙하면서 재성이 가볍다라고 하는데, 이 인성이 강하니까 신앙하다고 할 수 있죠. 상조에서 적상반, 아주 적당히 반대되는 경우죠. 축은 금의 고예요. 맞아요. 기경병토 했어요. 토경금. 이 재상 유정하다. 재와 상관이 유정하다. 그래서 유신, 신, 사문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마 이건 저 기운으로 흘렀을 때요. 인계운은 위 상관 경관을 하니 라고 해서 비록 신앙에도 불심이기 그렇게 심히 꺼릴 것은 못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연구해 보면 아름다운 꺼리지만 그렇게 심히 꺼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구해 보면 아름답지는 않다. 개성이 가장 반기고요. 맞아요. 식상적 분별 나눠야 된다라고 하네요. 식상이란 여기서 병화니까요. 화생토. 그리고 나누듯 건토와 습토를 나누네요. 무술미는 좋더라. 붉은 미치지 못한다. 기 죽진 습토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습토는 능이 설화지기가 있어서 또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 소리였네요. 이 격은 여기 삼각격이에요. 경금 재성으로 천간에 추출해서 심서된 격이 이루어지면 그 격에 맞는 특색을 알아야 한다. 이 사주는요, 본문에서 신강제천, 본문이에요. 신강제천하면 즉 희 재운으로 흐르고 상관 역시 아름답다라고 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모모행이 4점으로 종조행이 되니까요. 목체 금토용조로 그 모행이 용신이 된다라고 했네요. 토는 시신이 되겠죠. 두 번째는 상관 폐인격입니다. 다음번에 강의하고요. 이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고요? 지인용도. 이것도 결국은 개인인 것 같습니다. 용도라는 진씨. 네, 이 운이 제일 좋죠. 지금 고전하겠네요. 지금은요. 갑술 고전하고요. 개유, 임신, 신대운까지 괜찮습니다. 미토는 안 좋고요. 썩 안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식신생재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죠. 상관생재죠. 식신생재가 아니라요. 다음 강의 또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